에너지는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부터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까지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오직 변형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에너지를 활용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물질 세계 속의 물리적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것이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우주에 존재합니다. 즉, 당신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이 강력한 힘을 활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현실로 만들고 당신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마음의 에너지는 삶의 본질입니다. 모든 생명은 진동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모든 색깔과 소리는 특정 주파수에 맞춰 진동하며 아무것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파수의 대부분은 고대 이집트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건축물의 일부 디자인은 실제로 소리의 진동 패턴을 나타낸 것이며 그 음들이 연주될 때 그것은 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432Hz 주파수의 음악에 익숙합니다. 이 다양한 헤르츠는 각각 고유한 진동을 지닙니다. 생명은 진동이고 마음도 마찬가지이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또는 진동은 동일한 에너지, 동일한 힘이며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은 진동하며 모두 하나의 중심 진동에서 비롯되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정기적 진동이 주어지면 생명 그 자체가 창조력 또는 신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나타나는 정기적 또는 진동적 현상은 다릅니다. 정의는 활동하는 신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끼고 알면 몸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존재의 모든 원자 안에서 창조됨으로써 이 창조력 또는 원리의 활동에 대한 지식이 영, 마음, 몸, 이 세 가지 모두와 관련하여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몸의 감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이러한 진동의 강도와 주파수는 개인마다 다르며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동은 외부 또는 내부적인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은 진동과 같으므로 진동은 본질적으로 응집력 있는 힘입니다. 우리 몸은 정신적, 육체적 과정을 제어하는 진동을 방출하는데 이를 아우라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각 감각기관은 서로 다른 진동을 나타냅니다. 상승 마스터생 제르맹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의 진동과 주파수를 높이는 것은 질병치유, 풍요와 자아실현, 그리고 육체의 상승 영역으로의 변형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렬히 간절히 우주와 다중우주에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속의 앓음을 말할 때 여러분은 주파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진동이 당신 안에서 고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진동 주파수가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을 일으켜 욕망의 실현을 촉진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동과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우주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진동 에너지의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체를 정교한 양자 물리학 장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체는 진동하는 에너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인간을 구성하고 세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는 본질적으로 확률파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물질은 실제로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질량보다는 진동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진동 에너지의 영향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며 모든 물질과 경험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발휘하고 충만한 삶을 창조하려면 에너지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생각이 하는 역할은 역사 전반에 걸쳐 철학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주제입니다. 다양한 철학자들은 마음과 마음이 인지하는 세계 사이에 심오한 상호작용을 탐구해 왔습니다. 한 관점은 생각이 자석처럼 작용하여 그 진동수와 공명하는 경험을 끌어당긴다고 가정합니다. 저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명시적으로 논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자신이 인지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는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신적 틀, 즉 이해의 범주가 우리가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렌즈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 또한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생각의 힘을 강조합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개인이 삶의 도전을 더 효과적으로 헤쳐나가고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세요. 생각은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세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세요. 성격이 됩니다. 성격을 조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긍정, 시각화, 감사의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는 연습은 더욱 충만하고 목적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장폴 사르트르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저명한 철학자들의 저작에서 뒷받침을 받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은 겉보기에 무관심해 보이는 우주에서 개인의 책임과 의미 창조를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확언은 우리가 자유롭고 실존적 자유를 행사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사르트르의 생각과 공명합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특정 수준에서 진동한다면 그 진동 수준에 맞는 사람, 사물, 경험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새 차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그 차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두고 시간을 내어 그 차를 현실에 가져가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세요. 우주는 당신을 그 진동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삶에 부족한 것들만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동하는 수준이며 우주는 그 진동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 감정, 느낌은 각기 다른 진동 에너지 또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감정, 그리고 느낌의 에너지는 종종 단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단어를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단어가 인식되면 의식으로 변환됩니다. 단어와 그 단어가 생성하는 에너지나 주파수의 종류에 따라 진동 주파수의 수준은 그 단어가 존재하는 의식 수준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생각에 감정을 더하고 감정을 더하면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증오라는 단어보다
의식에서 더 높은 진동 주파수를 생성하는 반면 증오라는 단어는 더 낮은 에너지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걱정이라는 단어보다 더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생성하며 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가장 높은 에너지 주파수 중 하나를 생성합니다. 반면 사탄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조차 가장 낮은 에너지 주파수 중 하나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정과 생각이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플라톤과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저작에서 유래합니다. 영혼의 세 부분은 서로 상충하며 이러한 갈등이 인간 행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합니다. 이 인용문은 영혼의 내적 역학에 대한 플라톤의 통찰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성, 정신, 그리고 욕망은 각각 고유한 본성과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고주파 진동 사이의 상관관계는 실존주의자 알베르 카미의 철학적 성찰과 유사합니다. 존재의 부조리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그의 철학은 사람들이 삶의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도록 독려합니다. 카미의 기념비적인 작품 시지프 신화는 인간의 조건과 의미에 대한 갈망과 우주의 본질적인 목적의 부재 사이의 긴장감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주파 진동을 발산하는 긍정적인 감정과의 연합은 실존적 반항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존재의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 긍정, 그리고 기쁨을 불어넣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카미는 개인에게 인간적인 창조 능력을 받아들이고 실존적 공허에 직면하여 자신의 존재를 행복하게 주장하라고 촉구합니다. 한편 부정적인 감정과 저주파 진동 사이의 연관성은 고대 철학 사상 학파인 스토아주의, 특히 세네카의 가르침과 공명합니다. 스토아주의는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이성, 미덕, 그리고 내면의 평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향력 있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감정의 통제와 내면의 평화 함양을 주창했습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저주파 진동을 발산하는 부정적인 감정과의 상관관계는 스토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유지해야 할 평온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세네카의 저서들은 감정적 회복력에 대한 스토아주의의 헌신을 강조하며 개인에게 차분하고 합리적인 마음으로 역경에 맞서도록 촉구합니다. 진동 주파수에 대한 현대적 통찰과 카미와 세네카의 철학적 관점 사이에 유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전체론적 이해가 도출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 상태와 삶에 대한 철학적 지향 사이에 심오한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포용함으로써 개인은 부조리에 맞서는 카미의 반항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목적과 기쁨을 불어넣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라는 요구는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라는 세네카의 강조와 일맥상통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탐구는 여러 시대의 철학적 관점이 현대적 개념과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보여주며 감정, 진동,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복잡성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포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저명한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폼은 암묵적 질서 (implicate order라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는 진동 주파수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과 흥미로운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폼에 따르면 현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포괄되어 있으며 눈에 보이는 측면은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질서의 발현일 뿐입니다. 그는 질서라는 개념이 다소 자의적이며 항상 더 높은 수준의 질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봄의 연구는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과 그 상호 연결성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함의를 지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마음과 몸 사이에 강력한 연결은 인지되어 왔으며 신체적 건강은 더 높은 진동을 끌어내고
전반적인 존재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체론적 접근법은 정신적 상태와 신체적 상태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신체 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고양된 존재 상태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최적의 신체 기능과 지속적인 에너지 및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균형 잡히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더 높은 진동을 추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양 섭취를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통곡물은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히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신체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고양된 존재 상태를 달성하고 더 높은 진동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위해서는 높은 진동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이완은 이러한 상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신체의 자연 치유제이자 이 원리의 초석입니다. 수면 시간 동안 신체는 스스로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 수련, 취미 활동 또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완을 촉진하는 의도적인 자기관리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수련의 핵심 전제는 최적의 건강 상태에서 에너지가 몸 전체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양의 기, 취위, 즉 몸을 흐르는 생명력인 프라나, 피라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에너지가 방해받지 않고 흐를 때 개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잔해에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은 더욱 회복력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삶의 흐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휴식과 이완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청자를 참여시키는 관점은 웰빙을 일련의 고립된 습관이 아닌 마음과 몸의 조화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더 높은 진동을 추구하는 것이 전체론적 여정이며 일상생활의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청자는 운동, 영양, 휴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신체 건강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론적 접근은 행동을 촉구하며 우리 몸이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삶의 교양곡에서 역동적인 구성 요소라는 인식과 공명합니다. 인체는 다양한 주파수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출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진동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이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 이용 가능한 여러 도구와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구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고요한 정신적 공간을 조성하는 고대 수행법입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자아와의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각자 안에 깃든 무한한 에너지에 샘에 도달하는 관문이 됩니다.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레이키, 침술, 사운드 힐링과 같은 에너지 치유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몸을 흐르는 미묘한 에너지를 인지하고 막힘을 해소하고 에너지 센터의 균형을 회복하고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확언과 시각화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도구는 마음의 힘을 활용하여 개인의 진동 주파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신체가 지닌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본능을 활용하여 자아 발견과 활력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실천하면 자신의 신념을 의도와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잠재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비옥한 토양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동을 높이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에 내재된 높은 진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입 경험은 하이킹, 공원 산책 또는 나무 아래에서 위안을 찾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개인의 취향과 생활 방식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러한 도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진동을 높이는 여정을 시작하고 더욱 활기차고 조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동반자들의 지원과 안내를 통해 말입니다. 진동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의 힘을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의 힘을 활용하려는 가장 큰 열망에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몇 가지 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진동이 높아지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둘째, 마음 챙김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든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진동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감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 장소, 그리고 사물들로 자신을 감싸세요. 기쁨을 주고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이러한 단계들을 따르면 삶의 질과 전반적인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나는 지혜롭다 라고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개인적인 발전의 여정에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승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